30년을 직장에 다녔습니다. 20년을 사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 50대, 60대가 마주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이미 수백 년 전에 통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후반부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고요. 공자는 60의 이순이라 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해도 이치가 통한다는 뜻이죠.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오히려 가장 위대한 저술을 완성했습니다.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말하는 은퇴 후 삶의 지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족을 위해 책임을 지고 버텨야 할 자리에서 버텨왔습니다. 젊을 때는 더 가져야 안심이 되었고, 더 벌어야 존중받았으며, 더 바빠야 가치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인생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바깥을 줄이고 안쪽을 키워야 한다고. 더 많은 인간관계, 더 많은 약속, 더 많은 비교는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늦추셔도 됩니다. 말을 줄이셔도 됩니다. 사람을 줄이셔도 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히 살아도 됩니다. 성과가 아닌 태도로, 경쟁이 아닌 평온으로, 목표가 아닌 일상으로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진솔하게,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십시오. 공자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줄이고 사람을 가려 만나며 판단보다 이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공자가 말한 어른이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고 설명하려 들고 내가 옳다고 증명하려 든다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늙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진짜 어른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는 사람이라고. 인생 후반에는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일이 없을 때 비로소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다고. 그는 은퇴와 유배의 시간을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젊을 때는 성과로 자신을 증명했다면 말년에는 태도로 자신을 남겼습니다. 정약용의 말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우리 것인 줄 안다. 모든 게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하려고 발버둥 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된다. 우리가 세상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는 걸.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승진해야 한다. 실적 올려야 한다. 집 사야 한다. 차 바꿔야 한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죠. 이게 바로 소유의 삶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승진할 직급도 없고 올려야 할 실적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제는 존재 그 자체를 즐겨라.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순간, 공원을 산책하면서 나무를 바라보는 그 순간, 손자 손녀와 대화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들이 인생의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 자신도 6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무명이었어요. 그런데 늙어서 오히려 자유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썼고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동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상사 비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시간입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공자는 60세의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순해졌다는 뜻인데요. 이게 단순히 듣는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남의 말은 잘 안 들어왔죠. 그런데 60이 되니까 비로소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은퇴 후 삶에 왜 중요할까요? 우리 50대, 60대 분들 중에는 아직도 세상과 싸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게 왜 저래?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자는 말합니다. 이제 그만 싸워라.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이해해라. 공자는 고향에 돌아와서 뭘 했을까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책을 정리했어요. 우리가 지금 읽는 시경, 서경 이런 고전들이 다 공자가 60 이후에 정리한 겁니다. 젊을 때처럼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식을 전하고 지혜를 나누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은퇴 후에는 역할이 바뀐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세상을 이해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꼭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후배들에게 조언해주는 것도 좋고요. 손자, 손녀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로 블로그를 쓰거나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 경험을 나누는 것도 훌륭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걸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공자가 말하는 이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70의 종심소욕불유구라고 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규칙을 어기는 자유가 아니라 규칙이 필요 없을 만큼 성숙해진 자유. 은퇴 후 삶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지. 이게 진짜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자입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고 벼슬도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41살 때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천주교 문제로 유배를 간 거죠. 유배지가 어디였냐면 강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엄청 먼 곳이죠. 지금이야 차로 몇 시간이면 가지만 그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기간입니다. 1년? 2년? 아닙니다. 무려 18년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41살부터 59살까지요. 인생의 황금기를 완전히 유배지에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좌절했을 겁니다.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술이나 마시고 세월만 보냈겠죠. 그런데 정약용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책을 썼어요.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닙니다.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같은 대작들이 다 이때 나왔어요. 농사짓는 법을 연구해서 책을 쓰고 의학을 공부해서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다리 설계도를 그려서 기술자들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약용에게 유배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서울에서 벼슬 하면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공부와 연구를 유배지에서 마음껏 한 거예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거죠. 정치적 다툼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학문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강제된 유배처럼 느낍니다.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제 드디어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평생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뭔가요?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여행, 봉사활동, 뭐든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정약용처럼 이 시간을 창조의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유배가 아니라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정약용의 또 다른 통찰이 있습니다. 그는 실용을 강조했어요. 쓸모없는 공부는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농사에 도움이 되고 백성들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은퇴 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루하루 보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활동이 나에게도 의미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걸 찾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줬어요.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보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에 뭔가를 한다면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은퇴 생활입니다. 정약용은 60세에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75세까지 살면서 여전히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어요.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3명의 철학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걸 종합해서 우리 50대, 60대가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에서 존재로 전환하세요.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거죠. 더 이상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즐기세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걸 느끼세요. 새소리를 들으세요. 밥 먹을 때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세요. 이게 존재의 기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무료하다고 합니다. 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사실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여전히 소유 모드에 있는 겁니다. 뭔가 큰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두 번째, 듣는 사람이 되세요. 공자가 말한 이순의 경지죠. 은퇴 후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하는 거 보면 답답하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화내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대신 들어보세요. 왜 저렇게 생각할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스도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 창조적 유배를 즐기세요. 정약용처럼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요? 천만에요. 정약용은 41살에 유배 가서 59살에 풀려났는데 그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칼 융은 60세에 가장 중요한 저작을 썼어요.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네 번째, 실용적 의미를 찾으세요. 정약용의 실학 정신이죠. 그냥 시간 때우기식 활동은 금방 지루해집니다. 진짜 의미 있는 걸 하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세상에 작은 기여를 하는 일, 그게 진짜 보람입니다.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도 있어요. 내가 평생 쌓아온 전문성을 나누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의미를 만드세요. 그게 은퇴 후 삶의 연료입니다. 5번째, 관계에 집중하세요. 모든 철학자들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즐겼지만 그래도 몇몇 친구들과는 깊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공자는 제자들과 평생 함께 했고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편지로 아들들과 소통했습니다.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사람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연락이 끊기고 업무 관련 모임도 없어지죠. 이때 의식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옛날 친구들에게 연락하세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세요.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사람과의 연결이 행복의 가장 큰 원천입니다. 6번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공자는 70살까지 공부했고 정약용은 죽기 직전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뇌가 퇴화합니다. 반대로 계속 배우면 뇌는 계속 성장합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 악기, 그림, 역사, 철학, 뭐든요. 요즘은 유튜브로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많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7번째, 건강을 지키세요. 이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2시간씩 걸었어요. 공자는 60세 이후에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고요. 건강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세요. 꼭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식사 조절하세요. 술 줄이고 담배 끊으세요. 진부한 얘기 같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번째, 용서하고 내려놓으세요.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였지만 노년에 가서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공자는 60의 이순이라고 했죠. 정약용은 자기를 유배 보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런 기억들 다 내려놓으세요.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만 힘듭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용서하고 놓아주세요. 9번째, 유연하게 사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내 방식만 고집하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유연해지세요. 새로운 기술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활용법, 인터넷 사용법, 이런 것들 배우면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10번째,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세요.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 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 날씨, 뭐든 좋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 공자, 정약용 3명의 철학자를 통해 은퇴 후 삶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더 깊이 있는 작업을 했어요. 둘째,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호기심을 잃지 않았어요. 셋째,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했습니다. 넷째, 역경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세요. 진짜 되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30년, 4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의미 있게 살 차례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세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을 사랑하세요. 그게 은퇴 후 삶의 핵심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로 평가되지만 후반부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느꼈는지로 평가된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졌습니다. 이제는 깊이 느낄 시간입니다.